여러분 반갑습니다. 9번째 수학원 기출의 미래 시간입니다. 자,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 자,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할 때는 뭔가 하나의 어떤 일 또는 수업을 하고 이제 마치고 이동하거나 퇴근을 할 때, 와, 그 기분은 좀 좋아요. 그죠? 자, 이렇게 가면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악도 들어보고 밖에 어떤 풍경도 보고 막 그렇단 말이야. 뭔가의 한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한 가지 일을 다 하고 나서 뿌듯함을 느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수업 듣고 있잖아요. 그럼 수업을 들었을 때 오늘 뭐 저녁일 수도 있을 거야. 밤일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은 학교나 또는 뭐 학원이나 여러 곳에서 독서실이나 이런 곳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올 때 그 내가 있었던 공간을 바라볼 때 와, 내가 야, 구명석 너 정말 오늘 최선을 다했다. 너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 두 번 다시 저기 들어오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만감이 교차해야 되는데 내가 하루를 최선을 다했다는 거는 선생님 이럴 것 같아. 나 구명석 정말 최선을 다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내일 또 열심히 뛰어가야지라는 어떤 결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어떤 누적이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만들 거예요. 물론 그 하루하루가 모든 하루가 보람차지는 않아. 뭔가 시험을 봤을 때 한 번에 충격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어떤 뭐 친구 관계나 여러 가지 또 어떤 여러분들의 고민에 따라서 뭔가의 어떤 한 번의 데미지는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빨리 털고 일어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과정으로 한치 약간이라도 어떤 새는 시간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 하나의 어떤 단점이나 하나의 문제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딛고 빨리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가 정해진 목표대로 언제나 열심히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좀 안타깝게도 한 1년 정도의 어떤 시간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의 스타팅 포인트를 누가 조금 더 앞서가고 덜 나가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현실은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꼭 했으면 좋겠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오늘 이 순간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공간에서 나갔을 때 그 공간에서 있었던 나를 상상하면서 수고했어 구명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 알았죠? 자, 아무튼 이제 116번인데 이런 것 같아, 그지?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풀었고, 우리가 부등식 하나가 남아 있고, 그리고 1등급 고난도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삼각함수 나라로 간다고. 그럼 이 시점에서는 내가 그동안 어떤 게 중요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고, 이런 것들이 어떤 파악이 끝났어야 돼. 작년 우리 수능 문제요.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선생님 뭘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 함수가 미정계수가 있다, 그지? 그럼 그 말뜻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뽑을 수만 있으면 그 점의 x좌표, 그 점의 y좌표를 대입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k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전략이 보여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수학에서 항상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 얘기했는데, 얘는 특이하게 기울기가 2라는 거죠.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특수각 자체를 쓰기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PQ 길이가 루트 5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상수 K를 구해야 되거든. 자, 봐. 얘가 루트 5야. 루트 5.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항상 요 기울기를 써야 돼. 기울기의 정의는 문제에서 등장하는 어떤 두 점을 잡았을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얘가 기울기잖아요. 근데 절묘하게 딱 보시면 기울기가 2기 때문에 얘가 K면 K가 있으니까 얘가 T면은 얘가 2T가 될 거야. 근데 할 필요도 없지. 1대 2대 루트 5잖아. 그러니까 사실 얘는 자 1이고 얘는 지금 현재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점 P하고 점 Q의 X좌표의 차이는 한 칸일 거고, 점 P하고 점 Q의 Y좌표의 차이는 두 칸일 거라고. 자, 그거 설정해야 되지 않아? 제일 먼저 그걸 설정할게. P점의 좌표, 여기다 쓸까? P점의 좌표, 알파 콤마, 그리고 얘 위에 있으니까 지수함수의 힘을 빌릴게요. 3분의 2에다가 알파 플러스 3, 그리고 더하기 1. 얘가 점 P의
좌표가 될 거야. 점 Q의 좌표도 쌤 보면 점 Q의 좌표는 X좌표는 한 칸 커졌잖아. 그지? 따라서 알파 플러스 1이 되고 그리고 반드시 요 위에 대입을 해야 되니까 3분의 2에다가 자 얼마가 돼요?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알파 플러스 2가 되겠다. 그지? 그리고 플러스 3분의 8.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서 내가 문제와 상관없는 변수 알파는 선생님 주관적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알파는 반드시 문제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소거를 시켜야 되는 거야. 알파는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선생님 뭘 할 수 있을까? 안 썼는 조건. 뭐 있죠? Y좌표의 차가 두 칸인 거야. 다시 말해서 점 Q의 Y좌표에서 점 P의 Y좌표를 뺐을 때 두 칸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거 이용해 볼게. 점 Q의 Y좌표 해줘. 자, 그러면 3분의 2에다가 알파 플러스 2. 자, 여기서 그리고 플러스 3분의 8. 얘가 점 Q의 Y좌표. 자, 빼기에 점 P의 Y좌표를 빼면 되니까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3이다. 자, 요거 낮은 차수에 맞출까? 자, 알파 플러스 2라고 하고 여기 앞에다가 3분의 2를 한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빼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을 때 요 Y좌표가 두 칸이 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계산하면 자,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2가 3분의 1마리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3분의 5죠? 넘어가면 2 빼기 3분의 5니까 3분의 1이 될 거야. 결국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2라는 녀석은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위치 뭐든지 간에 지수가 0이면 1이니까 알파 플러스 2가 0이 돼야 돼서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1단계인 거야.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자, 기울기란 조건을 가지고 쓰기 위해서 선생님 일단 좌표를 설정했는데 이 좌표는 내가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 있는 식을 Y좌표의 차가 두 칸이다를 가지고 쌤이 알파를 소거했다고. 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자 2단계 끝나겠죠? 알파가 마이너스 2야. 여기다 쌤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자 뭐가 될까요? 알파가 마이너스 2 여기 대입하면 얼마? 3분의 2에서 더하니까 3분의 5죠. 자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점 Q의 좌표도 뽑을 수가 있을걸? 자 얘 같은 경우도 그대로 보면 알파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2니까 1 플러스 3분의 8 그럼 3분의 11이 될 거야. 아니나 다를까 요 차이가 두 칸 차이 나는 거 맞잖아. 그지? 자 이렇게 했으면 뭐만 하면 된다? K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둘 중에 편안한 식을 직선이 요 두 점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자 요 점 대입할까요? 자 Y 3분의 5 하고 자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K가 되고 여기서 K 값을 구해주면 3분의 17이란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3분의 17이었다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한 문제가 나왔잖아. 그지?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해서 불완전한 함수식을 결정하는 문제. 결국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뽑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자, 117번이다. 그지? 자, 이 문제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문제가 좀 길어서 선생님 여기 옆에다 적으면서 한번 해볼게. 함수가 3x제곱 플러스 3분의 3x에 대해서 점 P, Q가 곡선 fx 위의 점이다. 위의 점이다. 대입이다. 그지? 자, Q는 3의 P제곱 그리고 플러스 3분의 3의 P제곱이다. 얘는 그냥 자동으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fx 위의 점이면 P의 값에 관계없이 얘도 항상 fx 위의 점이다. 그러면 그대로 쌤 쓸 수 있을 것 같아. a 빼기 q 요거 그대로 넣죠. 자 봐. 2a 빼기 p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그죠? 대입. 그리고 a 빼기 q가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러면 a 빼기 q에서 가는 q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맨 끝에 보면 가에 들어간 식이 gp라고 했으니까 p에 관한 식으로 q를 나타내야 된다고.
P에 관한 식으로. 자, 그래서 그때 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가 바로 GP가 되겠구나. 자, 요렇게 일단 찾는 겁니다. 자, GP를 찾았어. 자, 그리고 그대로 P가 0일 때라고 했으니까 자, 식 자체는 선생님 이런 것 같아. 앞쪽에 쌤 보면 자, 요 식도 쌤이 한번 써볼게. 자, 넘겨야 되니까 그대로 넣으면 3에 2a-p 그리고 플러스 3 예분의 3에다가 2a-p 이렇게 되고요. 자, 오른쪽에 a에다 빼기 gp니까 선생님 그대로 집어넣을게. 3의 p제곱 그리고 더하기 3분의 3의 p제곱이다. 요 식을 가지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전개가 된다고. 그러면 그대로 보시면 p가 0일 때라고 하면 요 식에 p가 0 집어넣어주면 저 식이 그대로 좌변에 나왔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p가 0이니까 사실은 1 더하기 3분의 1 해서 4분의 1, a 빼기 4분의 1 나왔다고. 자, p가 1입니다.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는다고. 자, p가 1이면 여러분 잘 봐. 3에 2a-1 그리고 플러스 3분의 그리고 3에 2a-1 이렇게 되고요. p가 1이기 때문에 a-라고 하고 집어넣어주면 얼마?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된다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얘가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시면 나 조건에 자, 여기에 보면 3의 2a 제곱이 있으니까 아, 분모 분자에 3을 곱했구나. 그럼 3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얘가 9가 될 거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될 거라고. 나에 들어갈 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조금 전에 가에 들어. 자, 요게 가였고 그리고 나에 들어갈 거. 선생님 여기 다 썼까요? 자, 나에 들어갈 거는 9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요게 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 디귿에서 요 식을 뽑았대. 자, 이 식과 이 식을 봐야 돼요. 자, 어떻게 할까? 요 식과 요 식을 보면 자, 밑에서 위를 빼버릴까? 자, 디귿에서 니은을 뺄게요. 자, 선생님이 그대로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 디귿에서 니은을 그대로 뺐다라고 생각하면 자,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하나씩 해볼게요. 자,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면 좌변은 선생님 3의 2a 제곱 분모로 묶었고 그리고 3의 2a 제곱에서 플러스 q 자, 9 요거 분의 1에서 그리고 빼기 3의 2a 제곱 그리고 플러스 3 요거 분의 1 이렇게 되고 우변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 나오겠다. 그지? 여기서 그대로 계산하면 얘에서 얘를 빼주면 자, a 자체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집어넣어주면 없어지고 빼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네. 그지? 자, 쌤 설명 이해돼? 자, 요쪽 식에서 그대로 대입한 거야. 요 식에서 요 식을 그대로 빼게 되니까 집어넣고 빼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어떻게 하죠? 여기 통분을 해보면 사실 3의 2a 제곱 그리고 플러스 자, 3의 2a 제곱 플러스 9 얘하고 그리고 곱하기에 3의 2a 제곱 플러스 3 요렇게 일단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야. 자,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면 마이너스 6이 나와. 그리고 곱하기 3의 2a 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자, 음수가 보기 싫어서 쌤 없애고 그리고 양변에 자, 요거 4 곱하기 얘네들을 곱해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이렇게 되지. 3의 2a 제곱 그리고 곱하기 9 그리고 곱하기에 3의 2a 제곱 플러스 3 요렇게 될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하니까 24 곱하기 3의 2a 제곱이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나에 들어갈 거는 똑같이 얘가 그대로 9가 되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현재까지 쌤 설명했는 게 요 식에 그대로 나와. 자, 그리고 나서 a 값을 구하세요 해서 다에 들어갈 걸 해야 되거든. a 값을 구한다는 뜻은 선생님 요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까? 자, 요거 9니까 여기서 바로 해보자. 어떻게 하고 싶어요? 3의 2a 제곱을 치환해버릴까? 귀찮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자, 대문자 x라고 치환할게. 그럼 x라고 치환하면 x 플러스 3 요거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 x 플러스 9 요렇게 있고 오른쪽에는 24x가 되겠네. 자, 전개를 해.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x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27이 나와서 는 0이 됩니다. 결국 x가 될 수 있는 건 3 또는 9가 되는 게 맞아. 근데 그 x가 누구였는데? 얘가 3의 2a 제곱이었다고.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3의 2a 제곱이 3 또는 9가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a 값 얼마? 자, a 값은 2분의 1이 되거나 2분의 1이 되거나 얘하고 같다 하면 1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일단 답은 찾았죠? 다에 들어갈 게 1인 거야.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에 들어갈 거는 GP, 그리고 나에 들어갈 거는 얼마였어? 요게 9였고 다에 들어갈 건 얼마였냐면 얘가 1이 된다. 자, 정답은 찾았고. 자, 맨 아래쪽에 보시면 A가 2분의 1보다 크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가만히 봤을 때 요거 어차피 지수 3의 2a 제곱은 양수니까 얘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A는 2분의 1보다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다 구했습니다. 그럴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자, 나 다에 들어간 식 다 뽑아가지고 일단 n-n, 나와 다에 들어갈 게 mn. 그러면 얘가 m이고 얘가 n이다. 그지? 9 빼기 1하면 8이죠. 8. 그리고 곱하기 G2를 하세요 하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겠다. 그지? 자, 집어넣어주면 9 더하기 3, 12죠. 그리고 여기 2 집어넣으면 9가 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12분의 72가 돼서 사실은 6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치? 자, 하나하나 산수를 잘 하시면 되고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유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11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지수함수가 일단 있고 y는 3, 루트 3이라는 점을 만나는 걸 a라 하자. 그럼 점 b가 4,0에 대해서 OA하고 직선 AB가 수직이 된다. 자, 수직이 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때 A 값의 곱을 구하세요. 유일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나 봐. 자, 이렇게 y는 ax 제곱이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어딘가에 쭉 봤을 때 y는 루트 3이라는 상수 함수가 있나 봐. 그럼 그때 만나는 요 점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a 점을 뽑을 수 있겠다. 그죠? a의 x 제곱이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x값. 그럼 x는 로그 a에다가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뽑을 수 있죠. 그럼 a점의 좌표는 자 로그의 a에다가 루트 3 이렇게 하고 y좌표는 루트 3이 되겠네. 자, 일단 a좌표를 뽑았어. 자, 그리고 나서 OA와 AB가 수직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A 원점은 자 5라는 점이 0,0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따라서 로그 A에다가 루트 3 요거 분의 루트 3 요거 그리고 곱하기 AB? 그러면 AB라는 건 얘하고 얘가 되는 거야. 그럼 X 증가량 A에서 B를 뺄게요. 그럼 X의 증가량 하면 로그의 A에 루트 3 여기서 마이너스 4 요거 분의 Y 증가량이니까 루트 3을 그대로 쓰기면 자 얘가 바로 수직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만족시켜 주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세요. 이런 말일 것 같아. 자, 요거는 어차피 양변에 선생님 음수를 여기다 붙여주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마3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 로그 A에다가 루트 3 요거의 전체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배의 로그 A에다가 루트 3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바로 1이 된다라는 뜻이야. 그럼 분모 분자가 똑같겠네.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 얘랑 똑같다? 자, 로그 A의 루트 3. 자, 얘를 선생님 대문자 X라 치환을 하면 결국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얘가 빼기 3인데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자, 결국 X는 1 또는 3이 나오는 게 맞아요. 자, X가 1이란 뜻은 로그 A의 루트 3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A 값 찾거나 또는 로그 A의 루트 3이 3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거나 그러면 얘 그대로 쓰면 A는 자 루트 자 A 자체는 루트 3인데 이걸 이렇게 써볼까?
분수지수로.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a의 세제곱이 루트 3, 3의 2분의 1제곱입니다. 양변에 3분의 1제곱을 하면 얘가 6분의 1제곱이 될 거야. 왜냐하면 문제에서 a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편하게 정리를 했던 거고 요 두 개를 곱하면 정답이겠네.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6분의 1제곱은 지수끼리의 합으로 쓸 수 있고 얘는 3의 6분의 3, 6분의 4니까 3분의 2제곱. 자, 얘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로그 방정식을 기울기로 포장을 해서 유도하게끔 문제를 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풀어줄 거. 자, 118번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 시간에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119번. 자, 요거는 별표 3개를 칩시다. 자, 일단 별표 3개.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선생님이 이제 푸는 방법을 잘 봤으면 좋겠어. 푸는 방법. 자, 요 한 문제 가지고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직선 x는 k가 두 곡선이 있어. 가만히 보니까 로그 2x 로그 함수 그리고 로그 2의 8 빼기 x에 또 마이너스까지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요 함수의 그래프를 쌤이 한번 보면 자, 여러분 이거 그릴 수 있죠. y는 로그의 2에다가 선생님 이거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빼기 8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마이너스 x 그래프 자 이런 그래프 개형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니까 로그 2x 그래프를 원점 대칭한 거지. 자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유추할 수 있겠죠. 요게 로그 2x 그래프야. 근데 얘를 일단 x축 대칭을 하고 그리고 y축 대칭을 하고 얘를 x축 대칭을 하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된다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야. 근데 어떻게 하지? 얘를 x축 방향으로 8만큼 평행이동시키니까 요 분홍색을 8만큼 평행이동시켜?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된다. 아,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발생하겠구나 알 수 있다고요. 로그 2x는 노란 거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2의 8 빼기 x는 분홍색. 그러면 개형 파악을 마쳤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될 거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됐죠? 자, 먼저 이게 돼야 돼.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자, 선생님 지금 노란 게 y는 뭐야? 자, y는 로그의 2x 그래프.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분홍색이 지금 뭐냐면 y는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의 로그 2에다가 그리고 또 복잡하게 8 마이너스 x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 근데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자 선생님 이걸 A라 하고 요걸 선생님 B라고 해볼게. 자 그럼 얘가 지금 A, 얘가 지금 B 이렇게 된다고. 그럼 AB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자 지금 현재 자 요거 잠깐 자 요게 지금 AB가 아니라 자 문제 안에서 X는 K니까 선생님 이렇게 해서 x는 k로 쭉 이렇게 갖고 왔을 때 로그 2x하고 만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지금 a가 되고 그리고 얘가 지금 b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ab의 길이가 2가 되도록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2칸이 되도록 하는 k값 관찰합시다. 자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문제 상황을 파악할 것 요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볼게. 자 그러면 AB의 길이를 구하겠다라는 뜻은 지금 현재 그림은 선생님 노란 게 분홍색보다 위에 있게 그랬지만 만약에 K 자체가 이쯤에 있다라고 치면 분홍색이 노란 것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길이는 절대값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에서 이걸 뺄게. 자 결국 자 AB의 길이를 선생님 표현해 보면 이 녀석은 자 로그의 2에다가 자 요거 되는지 보세요. 얘 빼기 얘니까 빼기는 더하기가 되잖아. 그럼 진수끼리의 곱 따라서 x 곱하기 8 빼기 x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길이니까 사실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이는 거지. 됐죠? 자, 얘가 얼마가 되는 거? 2가 되도록 하는 그런 걸 한번 찾아보겠다. 근데 여기에 k를 넣었으니까 그대로 여기 k가 들어가고 이쪽에 그대로 k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단 k는 어디서 어디 사이? 0보다 크고
8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문제 푸는 것만 국한되지 말고요. 요게 왜 0하고 8이 나왔을까? 혹시 아는 사람? 자, 왜 0하고 8 나왔을까? 자, 정체는 뭐지? 로그 2x의 점근선, x는 0. 그리고 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되는 x값. 그래서 x는 8.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쯤 어딘가에 x는 8이 있고, 그래서 이 분홍색의 점근선이 8이 되고, x는 0. 여기 어딘가에 x는 0이 있어서 노란 거에 점근선이 되나 봐. 그래서 k 값은 0 왼쪽이나 8 오른쪽은 절대로 갈 수 없음, 이런 뜻인 거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온 거야. 자, 여기서 선생님 이제 할 수 있는 거 절대값을 벗겨볼게요. 자, 로그 2의 k에다가 8-k, 얘가 플러스 2가 될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될 때도 있을 거야. 자, 플러스 2부터 한번 해보면, 선생님 여기, 자, 여기다 이렇게 선생님 해볼게. 분류해보자. 자, 2부터 한번 선생님 해볼게, 천천히.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k제곱, 그리고 플러스 8k. 자, 얘가 4가 됩니다. 자, 예쁘게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8k에다가 플러스 4가 0이 되는 게 맞아. 자, 여기서 나오는 이 k는 절대로 0하고 8 사이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지? 자, 이거 혹시나 의심이 있는 사람은 구해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자, k 값 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16에다가 4를 빼니까 12, 2루트 3입니다. 루트 3은 1.7, 곱하기 2 하면 3.4, 그럼 플러스일 때는 7.4,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는 4에서 3.4 빼니까 0.6, 이 범위에 다 들어간다, 그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k 값은 모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k 값인 거야. 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끝까지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여러분 보시면,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볼까? 그러면 자, 여기다 그대로 재활용할게. 자, 얘가 마이너스 2인 거야. 여기서 식이 또 하나 나오네. 자, 마이너스 k제곱 그리고 플러스 8k.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얼마가 된다고?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k제곱 마이너스 8k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 요거 있고 0 이렇게 된다고. 자, 이것도 똑같이 아까 쌤처럼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0하고 8 사이에 확인되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k값 하나를 k1, 하나를 k2라고 하면 어차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k의 모든 값에 곱을 묻고 있다고. 그러면 그 유명한 뭘 쓰면 된다? 근과 계수의 관계 k1 곱하기 k2는 a분의 c, 일단 4가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 근을 하나는 K3, 하나는 K4 이렇게 쓰면요. K3 곱하기 K4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관계 쓰면 4분의 1. 그럼 어차피 얘네들 전부 곱하면 정답. 그러니까 답은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선생님 여기서 4개가 정말로 다 되는지를 그래프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거든. 자, 요걸 선생님이 조금 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 자, 선생님이 아까 이 얘기 했었어. 자, 로그 2. 그리고 요쪽에 지금 보면 자, 로그에 마이너스 2의 8 빼기 x 그래프. 근데 뭐라고 했다? 선생님이 약간 조금 더 크게 그리면 이렇게 와. 자, 보세요. x는 0이 여기에 점근선이 있었고, 그리고 x는 8이 분홍색의 점근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아무리 두꺼운 가장 폭이 넓은 강폭 있지. 요거는 얼마라고 알 수 있냐 하면 아까 기억나세요? 자, 로그의 얼마였어? AB의 길이. 자, AB의 길이는 로그의 2의 K에서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로그 2에다가 K에 그리고 8 빼기 K 요거의 절대값이 나왔다고. 자, 그런데 밑이 1보다 크니까 이 진수 부분이 가장 클 때 강폭이 가장 클 텐데 여기에 얼마? 대칭성에서 4를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그쵸? 왜냐하면 K, 8 빼기 K의 대칭축은 K는 4니까 집어넣어주면 4 곱하기 4, 16. 그래서 4가 나와. 가장 긴 이 넓은 강폭이 4라고 4. 근데 문제는 우리가 2가 되는 걸 찾았기 때문에 2가 되는 거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사이값 정리나 그런 개념처럼
존재 정리처럼 여기 어딘가에 보면 적어도 두 칸이 되는 게 하나 존재할 거야. 여기도 두 칸이 되는 거 하나 존재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강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제로가 됐다가 다시 늘어나. 무한대까지. 그럼 이때 어딘가에 두 칸이 되는 게 또 있을 거고 이때 어딘가에 두 칸이 되는 게 또 있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 4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K에 관한 2차 방식 2개 걔들이 모두 근이 되었다고. 자, 선생님 설명 이해되겠어요? 자, 요렇게 일단 하실 수 있고 자, 참고 더 우리 자 2차 함수가 있을 때 꼭지점이 가장 뭐죠? 가장 대표점이라고. 그러면 어떤 함수에 가장 큰 형님이 있어. 그 점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점을 꼭지점을 구할 수 있으면 그 꼭지점의 중점이나 이런 것들도 구할 수 있다고. 로그 함수도 대표점을 뽑아야 돼. 근데 그 많은 점 중에서 가장 잘 쓰이는 건 정점입니다. 정점. 자, 이때 선생님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이 똑같이 밑이 2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다고. 그러면 정점을 찾아볼게. 요 정점, 진수가 1이 되는 x값. 그럼 앞에 로그 2x의 정점은 1, 그때 y값 0이죠. 요 녀석의 정점 한번 볼까? 진수가 1이 되는 x값 7이죠. 7, 그때의 y값 0 된다고. 그러면 사실 1로그 함수와 2로그 함수의 정점을 구할 수 있어. 그럼 마치 2차 함수의 꼭지점처럼. 그러면 이 정점의 중점을 선생님 m이라고 하면 중점의 좌표가 4,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서 로그 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두 개가 모양이 똑같은 게 엎어져 있고 그대로 있는 건데 여기서 가장 두꺼운 자 여기 중심점. 그럼 요거에 대해 대칭구죠. 전부 대칭구죠.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이렇게 되겠지? 어딘가에 정점이 있었어? 그럼 걔하고 대응되는 점 정점. 그럼 두 개의 정점의 중점이 로그 함수의 두꺼운 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폭이 넓은 거란 말이야. 걔가 바로 4,0이었다고. 4,0. 자, 선생님 설명 이해되겠어요? 4,0이니까 결국은 4를 넣었을 때 여기다 쌤이 4를 대입해주면 로그 2의 16이었고 그때가 가장 강폭이 넓은 4였죠. 자, 요렇게도 연동을 시키면 참 좋겠어. 되겠지?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쭉 정리해 준 거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어요. 이제 방정식도 끝. 자,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이 이제 유형이 나와요.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처럼 밑을 통일해야 돼.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거 있다.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만약에 지수 부등식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지수 부분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반대로 돼야 된다. 이런 거 똑같고요. 그리고 AX제곱의 꼴이 반복된다 하면 T로 치환한다. 그리고 얘기했지? 다시 복습. X가 실수 전체. 그럼 T는 양수. X가 양의 실수 하면 T는 1보다 크다. 이런 거에 유의해서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AX제곱이 양수다 이 말은 X가 실수 전체에서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통일했을 때 조심해야 될 거. 부등식은 증가냐 감소냐만 조심해야 되고 로그 부등식 또한 똑같아.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어. 자, 반드시 요 위에다 적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의 최상위 개념은 먼저 부등식을 풀기 전에 진수 조건. 진수가 양수가 된다를 먼저 써놓고 그리고 나서 부등식을 푸는 거야. 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의 교집합을 구해주면 됩니다. 같은 형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부등식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뭐 꾸셈 노트는 그냥 방정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특별하게 쌤이 적어주지는 않을게. 자, 하시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 자, 요것도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쉬워. 자, 부등식입니다. 그죠? 밑을 통일하고 싶은 충동이 온몸으로 들어야 돼. 3으로 통일. 그럼 3의 마이너스 2x. 자, 요거 3의 마이너스 2x 제곱 되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3의 21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갑니다. 그죠? 21 마이너스 4x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넘어가면 2x가 되고요. 이쪽은 21이 될 거야. 결국 x는 2분의 21보다 작아야 돼. 요게 대충 10.5잖아. 작은 거. 그러면 자연수 x니까 x는 1부터 해서 2 이렇게 쭉 가서 10까지가 될 거야. 그래서 개수는 10개가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푸시는 거. 자, 121번 볼게요. 자, 얘는 무슨 문제다? 로그 부등식이야. 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첫째, 진수 조건부터 하세요. 진수, x제곱 빼기 7x, 그리고 x 플러스 5, 진수 조건. x제곱 마이너스 7x, 얘가 양수가 되고 동시에 x 플러스 5도 양수가 돼야 돼. 교집합입니다. 얘는 x하고 x 마이너스 7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앞쪽에서는 x가 0보다 작거나 자 또는 x는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요. 뒤쪽에서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나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럼 이거의 교집합. 교집합은 자연스럽게 요거하고 요거 교집합 할 수 있겠어요? 이 녀석. 요 녀석 교집합.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자 또는 x는 7보다 크다. 얘가 부등식을 푸는 것보다 훨씬 상위 개념인 거야. 됐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부등식을 푼다고. 자, 부등식을 그대로 풀어볼까요? 자, 넘어가자라고 하면 로그의 2에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7x 얘만 남겨놓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갔어. 넘어가면 1 플러스에 로그 2에다가 x 플러스 5가 되잖아. 밑을 통일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로그 2에 2로 고칠 수 있어요. 자, 로그 성질을 쓰시면 로그 2에다 그대로 쓰고 2에 x 플러스 5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비교하셔야 될 거. 자, 밑을 통일했기 때문에 진수끼리 비교할 텐데 밑이 1보다 커, 작아? 커요. 그러면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도 증가함수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풀어주는 거야. x제곱에 마이너스 9x가 될 거고 그리고 요거 계산해주면 빼기 10이 돼서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 마이너스 10 들어가고 그리고 x 플러스 1 얘가 들어가서 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일단 부등식을 풀었을 때 얘 그리고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얘. 그럼 이 두 개의 무슨 집합? 교집합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누구 있을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들어가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요 안에 들어가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봤을 때 마이너스 1하고 들어가고 7보다 커야 돼. 그러면 7보다 커야 되는데 10보다 이하가 되니까 8하고 9하고 1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얘들을 전부 다 더하라고? 그러면 요거 27에서 1 빼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26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121번의 답은 26인 거야. 3번이 정답이네. 그지? 자, 그렇게 풉니다. 자, 진수 조건에 항상 조심할 것. 그리고 122번 볼게요. 지수 부등식이 떴네요. 해야 될 거 밑을 통일한다. 3의 세제곱, 3의 2x제곱. 그러면 나눗셈은 뺄셈이니까 3의 3 빼기 2x제곱. 자, 얘가 좌변이 되고 그리고 우변 같은 경우는 3의 x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진수끼리 비교를 하면 자, 증가함수니까 그대로 할 수 있으니 3 마이너스 2x제곱이 크거나 같다. x 마이너스 9보다 이렇게 되고요. 자, 넘어가면 3x제곱이 작거나 같습니다. 12보다. 그래서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 근데 문제는 자연수 x의 개수 1, 2, 3, 4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답은 4개가 답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122번을 풉니다. 오케이. 자, 123번 볼게. 3번은 얘도 똑같이 이제 통일해야 돼.
밑을 2로 통일하죠. 2의 마이너스 1제곱. 자,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걔 전체를 x 빼기 5야. 그지? 자, 밑이 양수기 때문에 지수법칙을 편하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정리한 건 2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이 되는데 얘가 크거나 같아야 돼.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 함수니까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그대로 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5라는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2보다. 자, x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연수 x의 합을 구하세요. 자, x가 될 수 있는 건 1 또는 2 또는 3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6이 되겠죠. 6.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돼. 오케이? 자, 124번 볼게요. 자, 10월 학평의 1번 문제. 그지? 자, 얘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항상 잊지 마세요. 진수 조건. 자, x는 양수가 돼야 돼. 정말 이게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 두 번째. 밑을 통일하세요. 라고 하면 자, 로그 2에다가 x가 들어가고 이쪽 같은 경우는 밑이 2인 걸로 써. 그러면 로그 2에다가 2의 제곱 4 되겠죠. 4. 그러면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그래서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요거 0보다 커야 된다. 얘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범위인 거야.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따라서 정수 x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가 됩니다. 4개가 답이겠죠. 그치? 자, 이렇게 풀어줘. 자, 125번. 자, 같은 유형 로그 부등식입니다. 자, 절대 잊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진수 조건. 자, 진수 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n제곱 마이너스 9n 그리고 플러스 18 얘가 양수가 되도록 하세요. 자, 결국 n-3 얘하고 그리고 n-6하고 자, 얘가 양수가 되게 하세요. 따라서 n은 작은 값보다 작거나 자, 또는 큰 값보다는 크다. 요게 일단 나왔어.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 일단 뭐 해야 될 것 같아? 통일해야죠. 밑을. 그러면 자, 요 식에서는 그대로 쓸게. 요 1이란 것은 밑이 18로 쓰면 자, 18에 18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통일시켰으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따라서 n제곱 마이너스 9n 그리고 플러스 18. 자, 얘가 18보다는 작다. 이거 맞아? 그래서 얘하고 얘가 없어지니까 인수분해하면 n 그리고 n-9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n은 0보다 크고 9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문제는 진수 조건하고 부등식을 풀었을 때의 교집합이 돼야 되니까 얘하고 얘의 교집합 돼야 돼. 자연수의 내 값을 다 구해야 되네. 그러면 뭐 됩니까? 3보다 작고 요거. 자, 쌤이 이렇게 자, 수직선을 한번 표현해 볼게. 진수 조건을 표현하면 3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되고 6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부등식을 풀었을 때는 0하고 9까지니까 이렇게 와서 얘가 지금 0이고 얘가 지금 9가 된다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얘들이잖아. 그럼 될 수 있는 n은 자, 일단 1 되고 그리고 2 됩니다.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7도 되고 8도 됩니다. 그죠? 합을 구하라고요. 3, 10, 18. 그지? 답은 자, 18이 정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126번 볼게요. 로그 부등식이 떴어요. 자, 선생님 제일 먼저 뭐 한다? 진수 조건부터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진수. x 빼기 1이 양수가 돼야 돼. x는 1보다 커야 돼. 4x 빼기 7이 양수가 돼야 돼. 그럼 x는 4분의 7보다 커야 돼. 자, 여기까지 돼요? 4분의 7보다 커야 돼. 요 두 개의 교집합이 돼야 되니까 일단 x는 4분의 7보다 크다. 얘가 부등식을 풀었을 때보다 더 큰 범위가 되는 거야. 대전제.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을 그대로 쌤이 풀면 자, 요거 밑통일이 돼 있으니까 한 번에 쓰면 로그 3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진수 부분 x 빼기 1
그리고 4x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겁니다. 오른쪽 보니까 밑을 3으로 통일. 그럼 로그의 3의 세제곱이니까 27을 쓸 수 있어.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 그대로가 되죠. 그럼 선생님은 얘들을 없애도 될 것 같아. 자, 로그 부분을 날리고 얘만 계산을 해줄 거야. 4x 제곱 요거 7하고 하면 마이너스 11x 그리고 요거 7에서 빼기 하면 마이너스 20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인수분해 되나? 자, 4x 요거 x 하고 그리고 요 4, 5 자, 요렇게 되나? 4하고 5 하면 요게 마이너스고 요게 플러스가 되면 어때? 마이너스 20 되고 마이너스 16x에서 5x를 더하니까 맞네, 그지? 자, 결국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4x 플러스 5 여기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이렇게 했을 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옵니다. 그럼 부등식을 풀었을 때는 x는 작은 값인 4분의 5의 마이너스보다는 작거나 같든지 자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든지 이렇게 나와요. 그치? 4이니까 5, 4, 4이니까 요게 x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누구보다 4보다 작거나 같아. 자, 얘하고 얘의 교집합이 돼야 돼. 자, 결국 x는 4분의 7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 안에 정수의 개수. 자, x가 될 수 있는 정수. 얘가 얼마입니까? 1점 얼마? 그럼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는 게 자명하고 그러면 답은 3개가 답이 되겠네. 그치? 자, 이렇게 풉니다. 자, 그 다음에 120. 자, 7번을 한번 볼게. 자, 얘를 보시면 자연수의 x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자, 합을 구하라는 뜻은 일단 지수 부등식이니까 밑을 왼쪽은 통일할 필요가 없다. 그지? x 빼기 4 이렇게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잖아. 근데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되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거든. 자연수 x가 될 수 있는 거 x는 1 또는 2가 됩니다. 그럼 합을 구하라고요. 답은 3이 답이 돼요. 오케이. 자, 지수부등식의 해결. 자, 그 다음에 128번을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거는 조금 조심 표시를 하세요. 자, 뭘 쌤이 얘기하냐면 제일 처음에 진수 조건을 봐야 돼. 자, 진수 보여? 절대값이 들어가 있죠. 절대값. 절대값 x 빼기 1. 그럼 무슨 말이야? 진수 조건. 얘가 양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절대값 x 빼기 1이 양수가 된다? 그럼 0이 아니면 되네. 0이 아니면 되죠. 그죠? 따라서 x 빼기 1이 절대로 0만 안 되면 되니까 x가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1이 아닌. 그리고 다 돼. 따라서 진수 조건에서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자, 이렇게 셈 쓰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자, 혹시나 이거하고 어떤 실수에 대해서 그리고 요거하고는 같죠? 같은 거야. 자, 선생님 여기서 요 2를 그대로 쌤이 끌고 오면 로그 2의 절대값 x 빼기 1이야. 다시. 자, 두 번째. 로그의 2를 쌤 그대로 쓰고 여기 절대값 x-1의 요 제곱이 된다고. 근데 절대값의 제곱이나 그냥 제곱은 같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요. 그치? 이거하고 똑같아. 로그 2의 선생님의 x제곱 요거는 로그 2에다가 x의 2배 이러면 안 된다 했지. 자, 여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 왜? 똑같으려면 x제곱은 0이 아닌 모든 실수인데 절대값을 취하지 않으면 정의역 자체가 양수만 된다고. 그게 같지 않다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라고 했죠. 이거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했고 자, 오른쪽에 우변을 한번 봅시다. 얘는 똑같지 않아? 선생님 그대로 쓰면
로그의 2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2에다가 2분의 1인 거야. 자, 그러면 사실 뺄셈은 나눗셈이니까 로그 2에다가 2의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치? 또는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2 해도 되고 아무튼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자 2다라고 쓰면 돼. 자 여기까지. 자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내가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로그의 2에다가 4하고 똑같잖아. 진수끼리를 선생님이 비교하고 싶은 거야. 자 결국은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x 빼기 3하고 그리고 x 플러스 1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 결국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선생님 가만히 보면 처음에 진수 조건이 얘가 나왔어. 1만 아니면 참 좋겠어. 이렇게 했고 그리고 풀었을 때 이 범위가 나왔다고. 모든 정수 x의 개수. 그럼 정수 x가 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1 되죠. 0 되지. 그리고 절대로 1은 될 수 없어. 그럼 2하고 3까지 되겠다. 그지? 그럼 정수 x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이런 것만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면 되고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8번이고. 자, 그다음 같은 유형 문제들이야. 129번 한번 볼게. 얘는 어떨까 보면 판별식 같은 게 일단 들어가 있어. 판별식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자 선생님 여기서 자 참고해서 한번 해볼게. A자 거꾸로 쓰는 거 모든 X라고 생각하면 돼요. AX 제곱 2차식 그리고 플러스 BX 그리고 플러스 C 얘가 0보다 커야 돼. 자 언제나 2차 함수가 0보다 커야 돼. 선생님 이거 보면 왼쪽에는 사실은 포물선이지. 포물선 2차식이니까 포물선. y는 0은 x축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언제나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식보단 항상 그래프 붕 떠 있으면 되겠구나. 아래로 볼록하면서 자 이게 딱 되려면 일단 2차식이라면 아래로 볼록해야 되고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실근이 없어야 돼. 0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다고. 자, 또 반대로 우리 2차식은 익숙한데 쌤 1차식. 자, 얘 때문에 ax 플러스 b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실 얘는 1차식이니까 직선인 거야. 그리고 y는 0이니까 x축인 거지. 그럼 언제나 직선이 x축보다 밑에 있거나 같다? 자,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이 있으면 직선이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있으면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 양의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x축과 평행해야 돼. 그 말은 기울기가 0이 돼야 돼. 따라서 이 조건은 a는 0이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y절편 있지. 상수항 b. 얘가 어떻게 되면 돼요?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 되겠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같이 좀 정리해 주시고. 자, 아무튼 얘는 우리 익숙한 위의 유형이죠. 위의 유형. 모든 실수에 대하여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짝수 판별식 얘가 0보다 작다를 쓰면 되니까 나눈 거 있죠. 그죠? 1차 함계수 2로 나눈 거. 자, 로그 2의 n 얘의 전체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c니까 3 곱하기에 로그 2에다가 n 얘가 어떻게 되면 된다고? 0보다 작다가 되면 되죠. 로그 2의 n을 치환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쓰셔도 되니까 쌤 그대로 한번 써볼게. 로그 2의 n으로 묶었어. 그러면 로그 2의 n 그리고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결국은 로그 2의 n이란 얘가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밑이 2니까 요걸 밑이 2인 걸로 바꾸면 편해요.
그래서 로그 2의 1이지. 그리고 밑이 2니까 로그 2의 2의 세제곱 8.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니까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도 편하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럼 얘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야. 됐죠? 자, 따라서 n 자체는 2부터 해서 3,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7까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6개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129번의 답은 자, 6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마지막 한번 볼까요? 자, 130번을 보면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제일 먼저 x제곱 마이너스 1이 진수 조건, 양수. 자, 그래서 x 플러스 1, x 빼기 1이 양수.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크다. 얘가 일단 대전제가 되고 두 번째는 밑을 통일 로그 2에다가 그대로 넣어. 통일하면 3 곱하기에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도 로그 2로 고쳐주면 로그 2의 32가 되겠죠. 근데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끼리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리고 이제 계산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3x제곱 마이너스 3이 3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3x제곱은 35보다, 자, 여기 예쁜 수는 아니다, 그지? 자, x제곱은 3분의 3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이게 대충 얼마냐면, 자, 11점 얼마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정수 x라고 했으니까 제곱했을 때 11점 얼마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럼 될 수 있는 거. 하지만 1보다 커야 돼. 그럼 양수부터. 자, 2 되거나 3 가능하지. 4고 제곱하면 9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가. 근데 4가 들어오면 16이니까 넘어서 안 돼.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음수 나라도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도 될 것 같아. 나머지 없지. 그러면 정수의 개수는 4개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어? 그래서 4개. 자, 선생님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분 쭉 풀었는 걸 한번 보면 그 부등식하고 방정식 막 이런 것들을 풀었다고. 그러면 잘 보시면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진수 조건부터 쓰지 않고 만약에 얘부터 풀어준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조건 자체가 혹시 진수 조건을 놓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항상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진수 조건부터. 자, 진수 조건부터 항상 먼저 풀고요. 그리고 써놓고 나서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푸는 연산의 속도를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되겠지? 자, 오늘은 선생님이 좀 가벼운 문제들 위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 뒤쪽에 보시면 이제 외적 문제 2개, 방부 문제 한 3개가 있고 그 뒤쪽에 1등급 고난도 문제들이 있어. 자, 1등급 고난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보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나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꼭 먼저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